자,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, 그러니까 과학이 막 분석하고 측정하기 전에 그 생생한 현실 말이에요. 여기에 대해 혹시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철학자 에드물트 후설은요, 바로 이 생활 세계라는 걸 파고들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.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까요? 우리 뇌 속에서 뉴런이 막 전기 신호를 보내는 것,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라는 감정. 둘 중에 뭐가 더 진짜 현실일까요? 와, 이 질문 하나가 사실은 객관적인 과학의 세계랑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 세계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. 사실 우리는 매일 이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. 후설이 봤을 땐 우리가 바로 이 두 세계에 동시에 발을 딛고 서 있다는 거예요. 한쪽은 뭐랄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데이터와 법칙의 세계, 그리고 다른 한쪽은 우리 가슴으로 느끼는 의미와 가치의 세계. 이 둘, 성격이 정말 완전히 다르다는 거 느껴지시죠? 자, 첫 번째 이야기, 바로 의미의 위계입니다. 후설은 당대 과학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, 거의 잊어버렸다고 진단했어요. 후설이 남긴 정말 유용한 말이 있죠. 단순한 사실의 과학은 단순한 사실의 인간을 만들 뿐이다. 이야, 이 한마디가 진짜 위기의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로지 객관적인 팩트, 사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과학이 오히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싹 지워버리고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었던 거죠. 근데 여기서 정론을 중요한 게 있어요. 후설이 과학 그 자체를 막 부정하고 싶었던 게 절대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오히려 현대 과학이 자기 자신의 뿌리를 잊어버렸다는 걸 지적한 거죠. 생각해보면 과학이라는 것도 결국엔 우리 인간의 세계 안에서 우리 인간이 하는 활동 중 하나잖아요. 바로 그 사실을 잊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파트, 생활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후설은 이런 위기에 대한 해답으로 생활 세계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. 독일어로는 레벤스벨트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죠. 이거 정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생활 세계라는 게 무슨 과학에 반대하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거든요. 오히려 그 반대예요. 과학이라는 거대한 건물이 세워진 단단한 땅, 바로 그 토대. 모든 지식이 바로 여기서부터 자라나기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 같은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 생활 세계는요,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삶의 배경막 같은 거예요. 우리가 뭐 과학자로서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 들어가기 훨씬 이전에 이미 우리는 이 공유된 세계 속에서 숨쉬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. 이제 세 번째 이야기, 시간의 강입니다. 자, 그럼 이 생활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? 후설에 따르면 아주 근본적인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해요. 그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시간에 대한 우리의 내적인 경험입니다. 시계가 보여주는 객관적인 시간이랑 후설이 말하는 시간 의식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시계 시간은 그냥 똑딱 하고 끊어지는 순간들의 나열이잖아요. 근데 후설한테 시간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.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전부 품고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나만의 주관적인 경험의 강. 바로 그거였죠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우리의 의식은 그냥 시간의 한 점에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. 우리가 지금이라고 느끼는 이 순간 안에는 사실 방금 막 지나간 과거의 여운, 이걸 파지라고 하는데요. 이것과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상, 즉 예지가 함께 녹아들어 있는 하나의 완전한 경험 덩어리라는 거죠. 자, 네 번째 파트, 타인에게 가는 달입니다. 좋아요. 그럼 나만의 시간의 강이 흐르는 건 알겠어요. 근데 이 개인적인 강들이 어떻게 만나서 하나의 거대한 공유된 세계를 이룰 수 있을까요? 바로 여기에 생활 세계의 두 번째 기둥이 등장합니다. 모든 경험은 어디서 시작할까요? 바로 나, 즉 자아에서 시작하죠.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나만의 1인칭 세계입니다. 그런데 세상에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저기 다른 사람들, 즉 타자가 있어요. 바로 여기서 엄청난 질문이 생겨요. 저 사람들이 그냥 길가에 있는 돌멩이나 나무 같은 사물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또 다른 나라는 걸 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철학에서 말하는 상호 주관성의 핵심 질문이에요. 우리가 다른 사람 머릿속에 직접 들어가 볼 수는 없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
저 사람도 나처럼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? 여기에 대해서 후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우아한 해답을 내놓습니다. 후설은 이 과정을 감정이입이라고 불렀어요.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현출이라고도 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요. 예를 들어 친구가 환하게 미소 짓는 걸 봐요. 그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저 친구는 지금 입꼬리가 올라갔고 눈이 반달 모양이니까 행복한 상태일 것이다. 이렇게 분석하고 추론하지 않잖아요. 그냥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아, 기쁘구나 하고 함께 느끼는 거죠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현출이에요.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. 먼저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몸짓이나 표정을 직접 눈으로 보죠. 이걸 제시라고 해요.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이나 의식을 간접적으로 함께 느끼는 거예요. 이게 바로 현출이고요.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서 딱 하고 짝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만약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어떨까 하고 상상하게 되는 거죠. 이것이야말로 타인의 마음에 가닿는 황금다리이고 우리 모두의 공유된 현실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과정인 셈입니다. 자, 마지막 파트입니다. 우리의 세계 그리고 우리의 선택. 좋습니다. 지금까지 좀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? 결국 모든 게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거예요. 시간의식이라는 나만의 경험의 강들이 있죠. 이게 상호주관성이라는 다리를 통해 서로 만나고 합쳐져서 결국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공유된 현실, 즉 생활세계라는 거대한 바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의 세계는요, 말하자면 빙산의 일각 같은 거예요. 눈에 보이고 아주 강력하죠.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. 후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건 뭐냐면 그 빙산 아래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하고 또 의미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의 공유된 경험의 세계, 즉 생활 세계가 항상 먼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알고리즘, 빅데이터, 인공지능이 모든 걸 지배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? 거의 100년 전 후설이 진단했던 그 과학의 위기처럼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한번 이 풍부하고 생생한 생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?